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작가 김대현입니다. 세르블 투스의 지식공장 출판사인데요. 요즘같이 좀 책을 읽지 않는 시대라고 하는데 이 용기를 내서 이제 출판사를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 들어서 응원을 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오고요. 근데 이제 일반 출판사하고는 달리 영상 콘텐츠, 그러니까 저희 온오프라인 콘텐츠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영상 콘텐츠와 그다음에 이제 출판, 글로 되는 출판도 같이 이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방송 일을 하고 있어서 더 지지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제 당분간은 오프라인 콘텐츠를 같이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데는 그래도 좀 응원의 힘을 좀 보태면 좀 재밌는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함께 하기로 해서 여기 와 있고요. 이 세레브럴 투스의 지식공장에서 이미 이제 의학 강연 쇼를 이제 한 차례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오늘 이 라이브를 비롯해서 앞으로 이제 4회에 거쳐서 이제 암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레브럴 투스리가 이제 인문학과 관련해서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오늘 저희 나오시는 강사님이 현재 이제 한 암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이라서 분명히 이 암과 관련해서 유익한 콘텐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재밌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밌고 유익한 암과 관련한 콘텐츠 저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암 요양병원에 계시는 이제 포스터나 이 링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암과 관련해서 이제 4번에 걸쳐서 하는 콘텐츠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맡아주실 이정우 서울힐링요양병원의 진료 원장님으로 계시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많이 떠들어봐야 제 얘기는 별 의미가 없고요. 저희 이제 원장님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정우 원장입니다. 세레브럴 2.3 지식공장에서 아마 이 장소에서는 이제 처음 세미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토픽이 암이 뭐 별거라고 이제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 사실상 암은 제목은 이렇게 달아서 그렇지 실제 우리나라 사망률의 이제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되고 굉장히 좀 어렵고 실제로 암에 걸리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힘든 그런 질병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다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고 잘 견딜 수 있느냐 아니면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내용으로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4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오늘은 개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운동, 음식, 그 다음에 이제 마음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암 환자들을 이제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면담을 하면 대부분 암이 발생되고 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가지고 나름대로는 이제 공부를 좀 해 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멍한 상태로 이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암이 어떻게 되고 어떤 과정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전혀 이제 모르고 오신 분들이 있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당장에 암이 이제 발견되고 나면 정해진 순서가 있어가지고 수술하고 뭐 진단받고 뭐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이러는 과정에 너무 정신없이 지내게 돼요.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이제 개념이 이제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이 개요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암으로 이제 진단이 되고 나면 치료는 뭐 병원에서 하는 걸로 거의 돼 있죠. 물론 뭐 TV에서 보시듯이 뭐 자연 치료 하신 분도 있고 주변에서 알아서 이제 하시는 분도 있지만 현재는 이제 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이제 대부분이고 제가 학생 때 배울 때에 비하면 굉장히 치료가 많이 이제 방법은 이제 거의 비슷한데 치료 내용이 상당히 좋아져서 과거에는 암에 걸리면 죽는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알고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5년 생존율이라고 그러죠. 5년 동안에 이제 살아계신 분도 굉장히 많고 완치되신 분도 많고
그래서 조기 진단을 하고 조기 치료를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이제 치료 방법들이 많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라고 이제 돼 있는 방법은 여기 보시듯이 수술, 사실상 제일 깔끔하죠. 수술해가지고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 정도의 암이면 굉장히 이제 치료 성적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힘든 게 이 항암이에요. 수술은 좀 뭐 부위가 안 좋거나 이제 그런 부위에서는 좀 수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수술하고 나면 깔끔한 반면에 이 항암은 한 번에 끝나는 항암은 거의 없고 굉장히 오랫동안 항암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항암하는 분이 굉장히 이제 힘든 치료가 많고, 방사선은 기간이 좀 짧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병원 치료라고 하는 거는 암만 딱 죽이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내 몸하고 같이 상하면서 이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안 할 수는 없고 지금 이제 주 치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주제인데요.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사실상 의사 선생님들 하라는 대로 병원에 가가지고 순서대로 이제 하면 되는데요. 이 사람이 하는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시거나 아니면 주로 그냥 유튜브나 주변에서 듣는 걸로 인해 가지고 한동안 유행했던 이제 뭐 구충제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그런 이제 방법들만 좀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돼서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는 좀 정리된 자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루에 4,000개씩 암세포가 생깁니다. 매일. 그러니까 암이 없는 분도,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 여기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매일 암세포가 4,000개씩 생겨요. 근데 그게 암이 안 되는 이유는 몸에 림프구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 이제, 쟤들은 각계 전투에 굉장히 능해요. 그래서 하나씩 생긴 암세포는 다 제거를 하는데, 이유는 잘 설명이 안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놈이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걔가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돼가지고 우리가 보통 발견될 때쯤 되면, 보통 한 1cm 정도 되는데요. 1cm 정도 되는 암에는 암세포가 10억 개 정도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림프구는 각계 전투를 해가지고 하나씩 있는 암들은 제거할 수 있는데 0.5cm 이상, 뭐 1cm 정도 돼버리면 현실적으로 암을 제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하는 치료를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자기가 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수술하면 이제 방사선을 하게 되는데요. 사기, 이제 완전히 전이가 돼가지고 조절하는 이제 그런 치료를 하지 않는 한은, 이게 치료가 끝납니다.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그래서 치료가 끝나고 나서 5년간을 이제 지켜보게 돼요. 이거 치료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5년간 지켜봐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완치 판정을 합니다. 5년 지나고 나서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때의 암세포가 아니라 매일매일 생기는 이 4,000개의 암세포 중에서 새로 자라가지고 생기는 거지, 그래서 5년 안에 재발 안 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때는 결국에는 매일매일 생기는 4,000개 암세포, 그 다음에 처음 암에 걸렸을 때 치료되고 혹시라도 남아있는 그 잔존 암세포를 결국에는 림프구가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초점은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받으셔야 되지만 내 몸 안에서 이 림프구와 치료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에 예방, 그 다음에 치료 기간에 하는 그 치료 기간에도 림프구는 작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5년 동안에 재발 방지할 때도 이 림프구는 작동하고 있고, 항상 림프구는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림프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림프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암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 다음에 암을 죽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림프구에 대한 이해, 이 림프구에 대해서 좀 기본 상식적인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운동도 아무 운동이나 도움되는 게 아니라 림프구를 도와주는 운동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 림프구에 관련된 운동, 그 다음에 이 림프구가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해,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림프구가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관리, 이 네 가지가 네 번에 걸친 강의의 주요 초점이 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정상인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는 암이 갑자기 발견되니까 느닷없이 암이 되는 줄 알아요. 이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덩어리가 된 정상세포에서 덩어리로가 되는 암세포로 바로 가는 길은 없어요. 대부분 정상세포 하나가 암세포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차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하루에 4,000개씩 이게 생기고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단하는 게 좋은데, 굉장히 많은 논문이 이제 나와서 여기에 이제 대략의 원인은 알아요. 유전적으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된다. 또 환경적인 요인으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된다. 이거는 논문이 쏟아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확실한 하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만 조절하면 암세포는 안 생깁니다. 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각자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해요. 뭐 음식 유기농을 먹는다, 또 나름대로 운동을 한다, 아니면 워낙에 이제 유명하니까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이 생길 것 같으니까 수술을 해가지고 그걸 없애버린다. 그 유전적인 오인이죠. 여러 가지 이제 이유에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이 암세포로 바뀌는 걸 막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쓰는데 확실한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4,000개의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건 어렵고, 이 원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것은 여기는 제어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이 암세포가 이 1cm 정도 암이 되려면 하나의 암세포가 새끼를 낳고 자라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하느냐? 우리 몸에 림프구가 해요. 림프구가 이제 죽이게 되는데, 림프구 중에서도 NK셀하고 T셀이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이게 오늘의 초점이에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나름대로 하는 건 도움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 부분은 이해를 하면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키는 이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암세포 발생은 막을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다 100% 막을 수 없지만 암세포에서 1cm 되는 정도의 암으로 가는 길의 길목에서 암세포가 되는 것은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림프구는 뭐 이제 여기저기 이제 들으신 얘기는 있으실 텐데, NK셀하고 T셀하고 B셀이 림프구예요. 이제 백혈구라고 해가지고 호중구도 있고 호상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NK셀하고 T셀만 암을 죽일 수 있어요. 호중구 암 못 죽여요. 저건 세균을 죽여요. 그 다음에 B셀도 균을 죽이거나 항체를 만들어서 하는 거지, NK셀하고 T셀만 암세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거는 덩어리가 되는 암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수술, 뭐 이제 무식하게 그냥 항암제 쓰거나 아니면 방사선 해가지고 아주 그냥 대량으로 살상을 하는 그런 방법을 빼고는 다 이거는 저격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암세포를 처리하는 방법은 NK셀하고 T셀이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백혈구, 림프구는 전부 다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골수가 이제 적색 골수, 그 다음에 백색 골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뼛속인데요. 골수는 닭 드셔보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해보셨겠는데, 그 뼈를 안에 보면은 빨간색이에요. 그게 적색 골수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요. 근데 소뼈,
큰 거를 이제 고우면 거기에 기름이 가지고 다 빠져가지고 비어 있죠. 그걸 이제 화이트 메로우라고 해가지고 백색 골수예요. 거기에서는 이걸 만들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모든 뼈에서 다 만들어요. 어렸을 때는 다 적색 골수예요. 근데 이게 성인이 되면 이것도 나중에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 머리뼈, 그 다음에 척추, 갈비뼈, 골반, 요 중심부에 있는 뼈에서만 골수를 만들어요. 팔다리에서는 안 만듭니다. 이제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이제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림프구, 특히 암을 죽이는 NK셀하고 T셀은 적색 골수에서 만들고, 적색 골수는 이 성인이 되고 나면 머리뼈, 그 다음에 척추, 그 다음에 갈비뼈, 골반, 여기 중앙에 있는 뼈에서만, 그 골수에서만 NK셀하고 T셀, 림프구를 만든다. 요거는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이건 꼭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얘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장소에서 머물러 가지고 하는 종류도 있지만 대부분은 순환을 해요. 자, 뼈에서 만든다고 그랬죠. 뼈에서 만드는데 여기 질문할 사람이 좀 마땅치 않으니까 우리 사회자한테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네요. 적색 골수에서 림프구를 만들어요. NK셀하고 T셀이. 그러면 얘들이 암을 죽이려면 이동해야 되잖아. 이럴 때는 유방암에 이제 암세포가 생겼어요. 그럼 걔를 죽여야 되는데 이동을 해야 하면 어느 통로로 가자 이거죠. 그냥 막연하게 지금 네. 림프구랑 이름 발음이 비슷하니까 임파선이 아닌가요? 임파선이 이동, 여기 보니까 림프관도 있고 혈관도 있는데, 네. 임파선을 림프구의 그거를 임파선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임파선이 림프구들이 이동하는 통로긴 한데, 여기에 좀 오해가 많아요. 여기도 보시겠지만, 이 림프관은 원웨이예요. 혈관은 동맥으로 나가가지고 정맥으로 이렇게 돌아와요. 순환하는 시스템인데, 림프관은 조직에서 심장 쪽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지금 임파선과 림프관이 같은 말이에요? 예, 같은 거예요. 네네네. 림파선하고 림프관은 그러니까 이제 뼈에서 만들었어요. 뼈에서 만들었으면 림프관을 통해 가지고 심장으로 갈 수는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대부분은 피를 타고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뼈에서 만들어지는 림프구는 피를 타고 정맥을 타고 가지고 심장으로 가지 림프관으로 가려면은 이건 하세월이고 중간에 림프관은 바리케이트가 있어요. 검문소가. 그거를 림프절이라고 그래요. 가래토시라고 하는 거. 거기를 다 거쳐가기 때문에 이리 가는 통로는 이제 별로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고 피를 타고 이동을 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심장으로 와가지고 유방에 있는 이를테면 이제 암세포가 매일 이제 4,000개씩 온몸이 생기니까 유방에 이제 일정량이 생겨요. 그 세포 암세포를 죽이려면 심장에서 피를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 유방에서 혈관 밖으로 NK셀하고 T셀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혈관 속에 암세포가 있는 게 아니니까. 나와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NK셀하고 T셀은 고정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중간에 림프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고정돼 가서 있는 애들이 있는데 걔는 여기서 암세포가 퍼지는 거를 막는 거는 해도 여기 생기는 암세포를 죽이지는 못해요. 요걸 대부분 이제 좀 헷갈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NK셀하고 T셀의 그 림프구는 혈관을 타고 이동하다가 그 조직으로 빠져나와가지고 혈관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암세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림프구는 순환을 한다, 돌아다닌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이 중요해요. 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이거 더 설명을 이제 드리긴 할 텐데, 그 림프구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운동을 할 거냐.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알고 있는 운동하고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요것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하면 최근에 건강검진 했죠. 네. 거기 보면 운동란에 네. 뭐라고 써 있었어요? 일주일에 땀 흘려서 하는 예. 게 몇 번이냐? 예. 몇 분 이상, 30분 이상 땀 흘려서 운동하는 게 몇 번이냐라고 물어보요. 숨 차도록이란 말은 없었어요? 땀 흘리도록이라고 써 있었던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과격한 운동을 한다고 하면 숨이 차도록 하는 게 이제 과격한 운동인데 땀 나고 그렇게 해서 30분 동안 운동하는 걸 추천을 해요. 추천을 하는데 요건 이제 구체적인 건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땀이 나는 거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숨이 차면 암에 불리해요. 이걸 이해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숨이 차도록 운동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면 그 문진하신 선생님이 심각하다고 그러시던데. 숨이 차는 운동은 어떤 거에 도움되느냐?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병에는 숨이 차도록 땀 나도록 운동하는 게 도움돼요. 그런데 암에는 땀이 나는 운동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 숨이 차는 운동을 하면 손해나요. 그거는 왜 그런지는 운동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암에 도움되는 운동 방법이 별도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던 거 이제 그 암세포가 생기는 거를 막는 거에는 그런 운동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암세포가 자라가지고 암 덩어리가 되는데 막는 거는 NK셀하고 T셀인데 NK셀하고 T셀이 암을 효과적으로 죽이게끔 하는 운동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음식인데요. 건강검진에는 뭘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런 내용은 별로 없죠. 알코올만 있다고요? 알코올만 있어요? 담배. 네. 그러니까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라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담배는 하여튼 양에 상관없이 이제 안 좋고 술은 얼마 정도 먹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이제 문제는 좀 있어요. 문제는 있는데 담배는 하여튼 조금이라도 있는 건 별로 안 좋고 이거는 분명히 폐암의 원인이 되니까 그렇지만 술은 이제 적당량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적당량인지도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제일 문제가 금기 음식이 너무 많아요. 암 하면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굉장히 많은데 근거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할 이유는 거의 없어요. 표현이 좀 애매한데 이제 그런 논문은 있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거의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음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금기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은 참 중요하긴 한데 이 부분도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NK셀하고 T셀이 활동을 잘 못한다는 거는 이제 다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를 할 거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헷갈려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3회에 더 걸쳐서 더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운동, 음식, 마음 관리가 있는데 이게 혼자 하는 거하고 단체를 이루어서 하는 거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드릴 텐데요. 혼자 이거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독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암에 걸리거나 재발돼가지고 멘붕이 돼서 와요. 왜냐하면 이걸 잘 이해를 못한 게 있고 또 하나는 해도 나름대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 단체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고 특히 마음 관리는 단체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또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이제 하나씩 나눠가지고 운동, 음식, 마음 관리에 이 여럿이 하는 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개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오늘 이제 설명 중에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거, 정상세포에서 암세포로 가는 걸 막을,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된다. 대신에 암세포 하나가 자라는 거는 NK셀이나 T셀이 현실적으로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도와줄 거냐. 그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NK셀하고 T셀이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골수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움직인다. 예,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그 움직임에 맞춰서 이제 조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이 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그 제어하는 거 어려운 것처럼 혼자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늘 개요는 크게 이제 그 세 가지 점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은 뭐라고요? 암세포가 생기는 걸 막을 수는 없다. 오케이. 그러나 암세포를 잘하는 거는 막을 수 있다. 네. 2번은 그 막는 그 NK셀하고 T셀이 이동한다. 3번은 개인으로 관리할 수도 있지만 이건 어렵고 모여가지고 단체를 이루어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 이제 이게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